폴 장교 한국 무기는 방어용 아니다. 만약 전쟁 시작되면 초토화. 단 1분 한무기 무장한 폴 자신감 유럽 경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 방산기업들이 생산하는 무기의 가격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9위까지 상승하며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수출 성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별 수출 실적 부진을 보완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된 무기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애프터마켓은 무기를 수출한 규모를 넘어서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완제품을 파는 대기업 외에도 부품 생산에 참여하는 중소협력업체가 적어도 300여 개에 이를 전망이어서 방산 수출 확대와 애프터마켓 활성화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계 정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럽이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상대적으로 복지와 경제 안정에 치중하였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재무장에 들어가며 GDP 대비 국방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 중에서 서유럽 국가에 비해 부유하지 않고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 좋은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이 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 지역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의 K-9 자주포, 필리핀의 파-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했지만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 무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간 저렴한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면서 싸고 성능이 더 우수한 한국 무기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인기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무기들은 세계 1등은 아니지만 1등 무기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알과 포탄의 크기, 시스템 등 대부분 호환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무기체계에서 서방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는 동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서방 무기체계와 비슷한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첨단 무기 중심으로 생산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에서는 탱크와 포탄 같은 전통적인 무기들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그동안 전통 무기 생산 라인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02년 폴란드와의 무기 거래에서 빠르게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었고 몇 년 걸릴 일을 몇 달 만에 해냈다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무기로는 대표 품목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K-50 경공격기, 천공2 지대공 미사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의 무기들을 구매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의 수출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 제조업체로는 한국항공우주,
KI, 라그넥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이 있으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는 센트 다이내믹스, 임코리아, 스텔스엔진, 퍼스텍, 제노코 등이 있으며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체들도 부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F-50 경공격기 밸류체인을 보면 K-21 장갑차를 생산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천공2 지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NID넥스원도 부품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처음 진출할 때 진입장벽이 높아서 힘들지만 한번 그 진입장벽을 뚫고 수출을 하고 나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출된 무기들에 들어갈 부품이나 포탄 등 소모품부터 향후 업그레이드, 수리, 정비 등 애프터마켓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은 이와 같은 지속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기자회견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스톱 아움즈 페어즈.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하겠다고 발표하고 대대적인 방위산업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수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방위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10위, 2019에서 2023 국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가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었으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최근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까지 시위대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이스라엘에 약 4,700만 달러, 약 630억 원, 어치 무기를 수출했으며 집단 학살이 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최소 128만 달러, 약 17억 6천만 원, 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위산업 전시회도 매 확대되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덱스코리아, 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DEX,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가행진은 명백히 상대를 위협할 군사력 과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강경 조치가 아닌 대화와 협력 같은 평화적 해결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군 비경쟁이 악순환을 불러올 뿐입니다. 무기 산업의 비윤리성을 알리고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펼쳐왔던 은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무기 거래와 다양한 의제를 연결하고 연대의 범위를 넓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무기박람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9월 25일 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와 한국의 방산 진흥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쟁의 고통을 돈 벌 기회로 삼는 무기산업에 반대한다. 어느샌가부터 한국 글로벌 상품을 수식하는 K가 방위산업 앞에 붙기 시작했다. 세계화된 한국의 무기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는 국익이나 미래 먹거리,
국위 선양의 관점을 내세운다. 최근 유럽까지 한국 무기의 수출길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며 치켜세우기도 한다. K방산이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쓰였지만 K무기는 그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어 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 케이토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국 중 약 69%가 무기 판매 위험국, 즉 부패와 불안정성, 국내 인권 상황, 분쟁 개입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들이다. 예멘 내전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등의 민주화 반정부 시위 진압에서 한국산 무기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의 시위 진압 장비가 사용되었다. 심지어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시기를 포함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313만 달러에서 824만 달러로 약 3배 증가했다. 한국 무기 수출액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전쟁은 그 시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고통과 슬픔을 드리우지만 무기 산업에 있어 전쟁은 기회이자 성장의 동력, 그리고 무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된다. 실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방산 수출 유망 국가로 꼽았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을 K방산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올해 무기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K방산의 도약을 위해선 더 많은 위기가 필요하며 K무기가 더 많이 수출될수록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전 세계는 점점 더 많은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은 여전히 난망하다. 두 개의 전쟁이 가속화한 지정학적 불안과 강화된 진영화는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3년 세계 국방비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국 정부 역시 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며 어떤 조심스러움도 없이 그 진영화된 위기의 흐름에 그대로 편승하고 있는 중이다. 동북아 진영화에 따른 전쟁 위기와 북핵 위기가 심화되는데 그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 방안도 전무한 상태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성대하게 열리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 행사 역시 비군 사적 방안을 평화 구축으로 향하는 방안에서 제외시킨다. 전쟁 무기의 위용을 드러내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계룡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개덱스, 계룡대 지상군 페스티벌,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각종 전승기념 행사는 국가적 위기를 강조하며 이를 타개할 수단이 오로지 군사력 강화밖에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강조한다. 동시에 K방산을 언급하는 여러 언론들은 연일 이 전지구적 위기야말로 각종 무기 개발을 통한 K방산의 호재이자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도한다. 위기의 강조는 평화뿐 아니라 민주주의 역시 위협한다. 현재 남북에 점증하는 군사적 위기 상황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방의 책임만을 내세우게 되면 적에게 찬동한다고 간주되는 국가 내부의 비판 세력 역시 적으로 간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의 독재 정권 역사에서 익히 일어났던 일이다. 정부를 비판하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나 검은 선동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3K 사장 미래 전장. AI 조종 사무인 전투기가 핵심. 최근 인공지능, AI, 조종사와 인간 조종사 간모의 전투에서 AI 조종사가 모두 이겼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사장,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조창 강연에서 미래 전장은 AI 조종사와 무인 전투기가 핵심기라고 강조했다. AI가 전장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려 전투를 수행하는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전투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투기의 소형화도 가능해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무기로 각광받고 있다. 강 사장은 KI도 AI 조종사를 학습시키고 있다며 내년쯤 다목적 무인 전투기의 축소 모델에 실제 AI 조종사를 탑승시켜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는 현재 AI 조종사 관련 연구 조직을 따로 만들어 AI 기술 고도화 등의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 KI는 자체 개발한 F-50 전투기를 활용해 AI 조종사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은 엔진 효율과 첨단 항법 장치 등이 탑재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긴감보다 성능이 뛰어난 AI 조종사가 현실화되면 사람이 타고 있는 6세대 전투기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 사장은 유인기 무인기 복합 체계를 넘어 나중엔 무인기만 전투에 나서는 세상이 올 수 있다며 핵심은 AI 조종사의 인지지능과 전투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